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자료를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는데 또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어저께 합참에서 보고를 하겠다고 왔길래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이유는 하나만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어요. 우선 지난번에도 여기 이 그림에도 보면은, 이 그림만 보면 누가 봐도 서울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지나갔다는 게, 지난번 이게 합참에서 국방부에서 우리 보고를 한 자료 아닙니까? 그거 똑같은 건데, 이것만 보면 누가 봐도 서울 한가운데를 자기 마음대로 누비고 다녔구나라는 게 보이잖아요. 상세 항적도를 달라라고 몇 차례 요구했는데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38분에 처음으로 식별했다고 돼 있고, 합참 발표에 의하면은 100km로 비행을 했고 70km에서 100km라고 하니까 이 전체 거리가 편도로 50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료 요구하지 않습니까? 김영배 의원님 자료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오기까지가 1시간도 안 걸려요.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1시간 안에 간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이 12시 12분이라고 하니까 마이크 끄라니까. 이게 넘어가고 나서 보고받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이 자체 지나고 나서 보고받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자료를 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전방국대 이르지 않았어요. 자료 요청하는데 왜 자기 발언을 합니까? 룰 지킵시다 진짜. 자료를 안 주잖아요. 그 자료 뭐 달라고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마이크 끄라니까. 아니 동료 의원이 지금 자료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발언을 정상적으로 지금 상임위 활동을 못하도록 방해하시는 게 간사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 동료 의원의 발언을 왜 제지합니까? 김영배 의원이 김영배 의원님, 설명을 모르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 활동을 이런 식으로 방해하실 거예요?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 자료 요청을 하신다면 자료 요청을 하셔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26일 야당의 집요한 요구에 결국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 북한 무인기 침투에 관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한기호 국방위 위원장이 동료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자료 요청 요구에 자신들이 듣기 불편한 말들이 나오자 마이크를 꺼버리라고 말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아무리 정쟁으로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말조차 하지 못하도록 마이크를 끄라고 일방적 회의를 진행한 건데요. 흡사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는 듯 했습니다. 오늘도 쉴 새 없이 쏟아진 뉴스들, 대체 이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인데요. 어떻게 취임 8개월 만에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경찰이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시민언론 민들레를 상대로 26일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민들레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관련해 민들레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는 참사의 발생과 이후 대응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과 부실, 나아가 은폐에 대한 긴급 행동적 보도 행위였다라며 이 같은 이유에서 경찰의 부당한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민들레 측에 따르면 영장은 이태원 사망자, 사고 당사자, 유족 연락처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메모, 수첩, 문서, 관련 서류 등으로 민들레 업무 담당자들이 소지, 사용,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무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휴대폰 기기, 녹음, 문서, 사진 파일, 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선별 압수 대상으로 지정했는데요. 역대 이런 대규모 압수수색을 언론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이건 보여주기식 언론 길들이기라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데요. 이렇게 검언유착 채널A 사건을 수사했다면 이동재 기자가 무죄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가조작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가 2020년 뉴스타파에 의해 보도된 이후죠.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2012년에 이미 이상거래를 조사한 것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수사 검사는 이상거래가 적발되어 남부지검 금융조사부까지 의뢰된 게 있는데 수사로까지 진행되진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조사, 검사를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금감원이 작성한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라는 보고서가 존재하고 이 보고서는 법정에 제출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내사 보고서만 수사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니라 금감원의 조사 보고서도 수사에 이르지 못한 거죠. 2022년엔 징역 8년, 벌금 150억이 구형된 사건이 2012년, 2013년엔 왜 묻혔을까? 그리고 올해 2월 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왜 소환조차 한 번 되지 않았을까? 10년 전 사건을 묻어버린 힘과 대통령 부인의 소환 조사를 막아버린 힘, 두 힘은 같은 힘 아닌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땅지그룹 총수이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총수가 26일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로 한 힘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수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금융감독원이 이미 지난 2012년 이상거래를 조사한 것이 법정에서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는데요. KBS 홍사훈 기자가 보도한 금감원 보고서 사건 번호 133호에 대해 언급하며 김 총수는 2022년엔 징역 8년, 벌금 150억 원이 구형된 사건이 2012년, 2013년에는 왜 묻혔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올해 2월 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왜 소환조차 한 번도 되지 않을까라고 의심했는데요. 그러면서 김 총수는 10년 전 사건을 묻어버린 힘과 대통령 부인의 소환 조사를 막아버린 힘, 두 힘은 같은 힘이 아닐까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1심 재판에 대해서 김 총수는 2009년에서 2012년 벌어진 주가 조작 5가지 범죄 혐의를 다투고 있는데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짚었는데요. 또 5가지 범죄 행위는 결국 주가 조작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해서 이뤄진 하나의 범죄로 포괄일죄라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5개를 묶어 기소했는데 피고인 측은 따로따로 해야 한다며 판사가 따로따로 본다면 5개 중 3개가 날아가고 2개만 남는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김건희 봐주기를 의심하는 쪽은 검찰이 범죄 혐의 3개는 제대로 하는 척하지만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가서 날아가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건을 제대로 공소 유지를 안 해서 결국 무죄가 되는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수는 1심이 5개 범죄 행위를 전체 포괄일죄로 보고 권오수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2심에서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소환 얘기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러나 권 전 회장이 무죄가 되면 대통령 부인을 부르고 말고 할 곳도 없다며 봐주기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김 총수는 대통령의 장인, 대통령의 부인이 직접 연루된 주가 조작 사건이고 검찰이 권 전 회장에 구형한 것은 징역 8년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며 언론이 너무 안 다룬다고 직격했는데요. 그러면서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2월 10일 1심 선고를 앞둔 이 재판을 주목해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대놓고 면죄부 주기를 밥 먹듯 하는 정치검찰들이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까요?